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고금리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애물단지가 된 부동산은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를 하면은 약 3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이고요. 이 깡통 전세, 그다음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런 빌라, 연립 다세대 물건이 급증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이를테면 상가를 임차해서 또 대출 받으신 분도 많고 공장도 많았었는데 아마 조만간 상가랑 공장이 경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0대 분들부터 해가지고 60대까지 경매 수강하러 오세요. 오셔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오시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되는 부동산 경매. 2021년 8월쯤에 입찰을 하였고 그때 낙찰을 되어서 한 10월부터 거주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도전 삼아 입찰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예.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강제 경매를 통해서 제가 매매를 해야 돼갖고 그 경매 낙찰을 받으러 왔어요. 되게 경매 물건들은 이제 상대방이 사업을 망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채권 차무 관계에서 변제하지 못해서 나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라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런 부동산들이 현금화돼서 돌아가야만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불안한 부동산 시장 속에 늘어나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본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재를 살펴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입찰이 있는 지난달 28일. 입찰 시간이 다가오자 경매 법정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매에 관심 있어서 경매하는 현장을 직접 보러 오려고 왔습니다. 요새 경매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어떤가요? 이제 하락장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싸게 살려고 하시는 욕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작은 오피스텔 하나 경매에 참여해보려고 왔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좀 시세보다 싸게 사서 예. 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입찰에는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총 70여 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락장에 부동산 위축 심리 때문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투자자들 마인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싸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최근에 되게 시세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해본다면 지금이나 근처가 적기지 않을까 해서 저도 시작해봤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3월 이후 월별 경매 진행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률은 30%대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 3회 정도 유찰된 아파트여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신규로 유입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월별 진행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가율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70%대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6월 달에는 전달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이 수치가 2022년도나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일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경매 건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서울 내에서 지역을 꼽자면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지금 경매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서구 올해 상반기 진행 건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00
200건 정도 저희가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를 하면은 약 3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이고요. 특히 이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이 깡통 전세, 그다음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런 빌라, 연립 다세대 물건이 급증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날 입찰자 중 전세 사기 피해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예.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강제 경매를 통해서 제가 매매를 해야 돼갖고 그 경매 낙찰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전세를 들어가셨나요? 2억 7,500. 지금은 이제 감정가는 3억 6천인데 저는 어쨌든 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2억 7,500으로 낙찰을 받아야 돼서 지금 3차거든요, 오늘이. 그러면 최저가가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오늘이 3차여갖고 3차 이제 금액이 2억 3천대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싸게 사면 저는 좋죠. 근데 저는 제 보증금을 일단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저가 살고 있던 집이라 전세 보증금 액수로 낙찰을 받아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매 입찰 물건 중 한 건물에서 세 채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와, 202, 203, 204.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안내장도. 경매로 나온 세 채의 집에는 서울 도시가스에서 요금을 독촉하는 안내장 등 우편물이 여러 장 쌓여 있었습니다. 안내장이 계속 나와요. 세 집 모두 호출해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 여기는 202, 203, 204호가 있는데 203호는 아예 계량기 자체가 없네.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빌라를 관리하는 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그 경매 물건 3건이 있는데 202호, 203호, 204호 왜 여기 그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관리비 수납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회사이긴 한데요. 예. 저희가 뭐 그런 부동산 업무를 보는 게 아니어서 아, 그래요? 물건이 뭐 나왔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확인은 어렵습니다.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나왔는데 여기 그 경매 물건 10개가 나와 있는데 그 왜 나왔는지 좀 여쭤볼까 해서요. 예. 아마 그 블랙리스트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악성 임대인이잖아요. 예. 이러면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피해자는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예.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허그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면 뭐 피해는 조금 세입자가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세 채의 집 주인의 이름은 모두 같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매매 가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세입자들은 얼마 낼까 모르고 낼까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이제 하니까 없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죠. 화곡동의 빌라가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이유가 2021년도 이제 아파트값이 상승을 하면서 이 빌라나 빌라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도 다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빌라 매매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그 전세 금액이 오히려 지금 빌라 매매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경매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나오는 게 시장에. 그래서 이거 경매 시장에서 깡통 전세가 발생하면서 이자가 올라가서 부담스러울 때까지 갔다가 그때 이제 처분하게 되면 그 조정 기간이 한 2, 3개월 돼요. 그 조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감정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집달관이 현장 조사하고 이게 또 한 3개월 걸려요. 이게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시장에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나와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면 아마도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거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제가 예측컨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이 영끌족들이 갖고 있던 이 갭 투자자들의 물건들이 아마도 경매 시장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세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52.4%로 102만 6천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도 8%를 넘어서 지난해 1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요즘 이제 강남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2억 원이 더 떨어졌잖아요. 전세값이 4억 원에서 2억 원. 그럼 그 2억 원만큼의 이를테면 집주인 반대로 월세 개념으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상대로 부득이하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를 집어넣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악순환이 조금 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를 넘어선 상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소득의 40%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에서 100% 대출자가 125만 명, 심지어 소득보다 많은 100% 이상인 대출자가 175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 가구 비중이 2021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그 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2021년도 8월 26일 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아마 하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입찰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아유, 어떻게 경매 입찰은 잘 되셨나요? 예, 낙찰됐어요. 아, 그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가격은 어떻게? 가장 쓸 수 있는 금액 중에 낮게 썼는데 저 혼자 입찰을 해서 단독 매수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떻습니까? 그 낙찰받은 기분? 일단 낙찰 받아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여서 네. 이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죠.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살고 계신 분과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출 관련한 업무도 좀 보고 등기 관련한 업무도 좀 봐야 돼서 예. 공부할 것과 해야 될 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에 참여한 분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분이 경매 받으신 거. 혹시 나중에 뭐 집값이 모르면 그동안 손해 본 거를 조금이라도 얼마 더 상회를 할까 싶어서 저희가 낙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근데 가장 화가 나는 건 이제 지금 2년 동안 거의 뭐 애가 신용불량자로 돼가지고 돈도 돈이고 마음도 마음이고 사회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 가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도심의 상가들도 오랜 경기 침체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 경매 현황을 살펴보면 올 1월 872건에서 6월에는 1157건으로 280여 건이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하고 수익률에 의해서 가치가 이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상업시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수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때 이를테면 상가를 임차해서 또 대출 받으신 분도 많고 공장도 많았었는데 아마 조만간 상가랑 공장이 경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사업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대출 유예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출 유예가 만약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는 상가랑 공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지 않을까. 한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지식산업센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의 한 지식산업센터를 찾았습니다.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 적막감만 감도는데요. 여기 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죠. 아, 어떻습니까 분양 상황들은? 뭐 거래 안 되고 금리 때문에. 아, 네. 많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거의 전무하죠. 아, 혹시 마이너스 P까지 뭐? 네, 마이너스 P 뭐 계약금 포기도 나오고 그러죠. 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저기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뭐 안 팔리고 계약금 포기니까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지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업종이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일정한 업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돼. 대출도 마음껏 해. 근데 또 사람들이 얘기해 보니까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좀 비싸게 피를 받아먹고 팔 수 있다라고 그래. 그럴 때가 있었죠. 일정한 기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마이너스 피가 되는 거니까. 예.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받는 것이 주거용 부동산이 하고 난 다음에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분양도 안 되지만 임대도 잘 안 나가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 또 먼저 달아오르죠. 아마도 연말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동산 하락장이 지속되고 경매 물건이 급증하자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경매 전문 학원을 찾는 등 경매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운데요. 제가 뭐 경매를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20대 분들부터 해가지고 경매 수강하러 오세요. 오셔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오시고 저희 학원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다양하게 오세요. 인터넷을 통한 경매 강의도 인기가 있고 요즘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이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경매 초보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서 갑구하고 을구의 모든 권리들을 날짜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찾아서 그 전후로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낙찰 받았을 때 이제 법원에 납부하는 이제 낙찰 대금 이외에 내가 인수할 수 있는 이제 금액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저희가 떠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며칠 후 경매 학원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경매 물건 임장을 나간다고 해서 동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양지 IC가 있어요. 입지는 좋은데 지금 보시면 공실이 좀 있으니까 원래 가벽 세우면은 대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벽 안 세워졌을 거예요. 낙찰 받으시면 그 점 유의하시고. 저는 지금 일단은 교통이 편리한지를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 지역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1410호하고 요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면 여기 와서 안에 맘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실.
보시고 표를 보시면 문이 열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잠겼네. 안에 공실로 돼 있고 지금 공실. 나머지는 다 차 있죠. 그러니까 인대는 잘 나갈 것 같아요. 봐도 되나요? 열지 말고 살짝 보면은. 구분이 돼 있는 실질적으로 문서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겨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래는 가벽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가벽이 돼 있어서 뭐 대출 받는데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위기 다른 상가들하고 분위기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임장 시에는 건물 상태는 물론이고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미납 관리비 내역도 확인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로 상황이나 입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경매 나온 분.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경매 물건을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1층 상가들은 다 비어있는 데가 많고 그 위에 사무실들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실이 없어요, 여기 지금. 처음에는 그 명도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교수님이랑 와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해서 명도는 좀 쉬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납, 네, 미납 관리비는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낙찰 받을 때 미납 금액 가용 예산을 뺀 다음에 좀 낮게 저는 좀 책정해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와본 거랑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매.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집에 찾아가서 뭐 하자가 있는지 뭐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뭐 수리해야 될 부분, 인테리어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납 관리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낙찰자가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그 미납 관리비를 인수하는 게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명도에 대한 합의를 할 때에는 전액을 다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지만이 그 살던 분들도 정상적으로 이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낙찰자가 대부분 전액을 다 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감안을 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그중에서도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집이 감당하기 힘든 대출 이자와 전세 사기 등으로 애물단지가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 가능한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IMF 때는 2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리만 브로더스가 터졌던 외환위기 때에는 우리가 6년 정도 U자형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지금 현재 2년 정도 지났는데요. 바로 반등하기 어렵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L자형으로 항보하다가 살아나지 않겠나. 부동산 시장의 저점은 분명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약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전세 자금 대출을 너무 펑펑 해주고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냥 전세 6억짜리 들어가면 6, 8에서 48, 4억 8천만 원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준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가격을 좀 탄탄하게 올려주는 역효과를 낸 그런 주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조금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를테면 지금 80%까지 대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70, 60, 50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202, 203, 204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안내장도. 열지 말고.